50대 후반의 한 남사가 회사 복도에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인사팀에서 받은 서류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명예퇴직 권고장이었습니다. 30년을 한 회사에서 일했는데 이제 그만 나가라는 통보를 받은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인공지능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그가 하던 업무의 대부분이 자동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남자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앞으로 10년, 20년을 더 일해야 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남아있지는 한 걸까? 젊은이들은 컴퓨터를 능숙하게 다루고 새로운 기술을 빠르게 배우는데 나는 스마트폰 사용하는 것도 버거운데 말이야. 그날 밤 남자는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니 뉴스에서는 인공지능이 수많은 일자리를 대체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두려웠습니다.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같은 세대 모두가 직면한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비슷한 불안감을 느끼고 계신가요? 인공지능 시대라는 말만 들어도 막막하고 두려우신가요? 평생 쌓아온 경력과 기술이 하루아침에 쓸모없어지는 것 같아서 절망스러우신가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이런 두려움을 이겨내고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부터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이 내용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60대 초반의 김 씨는 평생을 회계사로 살았습니다. 장부를 정리하고 세금을 계산하는 일이 그의 전부였습니다. 손으로 직접 계산하던 시절부터 시작해서 계산기를 쓰고 엑셀을 배우고 회계 프로그램을 익혔습니다. 그렇게 변화에 적응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인공지능 회계 프로그램들이 나오면서 김 씨가 며칠 걸려서 하던 일을 몇 분 만에 처리하게 된 것입니다. 실수도 없고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고객들이 하나둘씩 인공지능 프로그램으로 갈아타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는 위기를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분노했습니다. 평생을 이 일에 바쳤는데 기계가 내 자리를 빼앗아가다니. 그 다음에는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이제 나이도 많은데 새로운 것을 배워서 뭐 하나 싶었습니다. 그냥 은퇴하고 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은퇴하기에는 이른 나이였습니다. 먹고 살아야 했습니다. 김 씨는 고민 끝에 한 가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인공지능이 계산은 빠르게 할 수 있지만 사람의 고민을 들어주고 맞춤형 조언을 해주는 것은 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숫자 뒤에 숨은 이야기를 읽고 고객의 상황을 이해하고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는 것은 오직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김 씨는 방향을 바꿨습니다. 단순히 장부를 정리해주는 회계사가 아니라 고객의 재무 상담사가 되기로 한 것입니다.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빠르게 데이터를 처리하되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고객에게 필요한 조언을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세금을 어떻게 절약할 수 있는지, 노후 자금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자산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상담해 주었습니다. 놀랍게도 고객들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인공지능 프로그램은 숫자만 보여줄 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지 않는다며 김 씨를 다시 찾았습니다. 김 씨는 깨달았습니다. 인공지능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을 도구로 활용하는 것이 답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비밀이 드러납니다. 중장년이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남는 첫 번째 방법은 인공지능을 적으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은 우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는 도구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활용해야 합니다. 젊은이들처럼 완벽하게 다루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기본적인 사용법만 익히고 그것을 자신의 경험과 결합하면 됩니다. 50대 중반의 박 씨는 제조업 현장에서 평생을 일했습니다. 손으로 직접 부품을 만들고 조립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장에 자동화 설비가 들어오면서 박 씨의 일자리가 위협받기 시작했습니다. 로봇이 사람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일을 처리했습니다. 실수도 없고 쉬지도 않았습니다. 박 씨는 불안했습니다. 이 나이에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로봇과 경쟁할 수도 없었습니다. 동료들은 하나둘씩 회사를 떠났습니다. 박 씨도 떠나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회사에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로봇 관리자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겠냐는 것이었습니다. 박 씨는 망설였습니다. 나이 50이 넘어서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을까? 컴퓨터도 제대로 못 다루는데 로봇을 관리할 수 있을까?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도전하든지 떠나든지 둘 중 하나였습니다. 박 씨는 용기를 냈습니다.
교육은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젊은이들은 금방 배우는데 박 씨는 이해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밤에 집에 가서도 교재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이해가 안 되면 젊은 동료에게 물어봤습니다. 창피했지만 배워야 살 수 있었습니다. 3개월의 교육이 끝났을 때 박 씨는 로봇 관리자 자격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로봇을 관리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프로그래밍 기술이 아니라 현장 경험이었다는 것입니다. 로봇이 오작동할 때 어디가 문제인지 빠르게 파악하는 것은 오랜 현장 경험이 있어야 가능했습니다. 박 씨는 30년 동안 쌓은 현장 감각을 활용해서 로봇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젊은 엔지니어들은 매뉴얼을 보며 원인을 찾는데 1시간이 걸렸지만 박 씨는 소리만 들어도 어디가 문제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회사는 박 씨를 더욱 필요로 했습니다. 두 번째 비밀입니다. 중장년이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남는 방법은 평생 쌓아온 경험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새로운 기술을 빠르게 배우지만 경험은 배울 수 없습니다. 경험은 시간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수십 년 동안 쌓아온 노하우, 직관, 문제 해결 능력은 인공지능이 절대 따라할 수 없는 것입니다. 60대 후반의 이 씨는 교사로 일했습니다. 30년 넘게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요즘 온라인 교육 플랫폼이 발달하면서 최고의 강사들이 만든 동영상 강의가 넘쳐났습니다. 인공지능 튜터 프로그램도 나왔습니다. 학생 개개인의 수준에 맞춰서 문제를 출제하고 피드백을 주었습니다. 이 씨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선생님이 필요 없는 시대가 온 건가?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라면 인공지능이 훨씬 효율적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씨는 깨달았습니다. 교육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아이들은 지식뿐만 아니라 격려가 필요했습니다. 좌절했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응원해주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진로를 고민할 때 함께 이야기 나눌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인생 선배로서 조언해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 씨는 가르치는 방식을 바꿨습니다. 지식은 인공지능 프로그램으로 배우게 하고 자신은 멘토가 되어 아이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격려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아이들은 이 씨를 더욱 따랐습니다. 인공지능은 정답을 알려주지만 이 씨는 삶의 방향을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비밀입니다. 중장년이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남는 방법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공감, 격려, 위로, 연결, 창의성, 윤리적 판단, 이런 것들은 아무리 기술이 발달해도 기계가 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인간성이야말로 가장 큰 경쟁력입니다. 50대 중반의 최 씨는 작은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동네 슈퍼마켓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형마트가 들어오고 온라인 쇼핑몰이 발달하면서 장사가 안 되기 시작했습니다. 가격으로는 절대 경쟁이 안 됐습니다. 편의성으로도 밀렸습니다. 최 씨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러던 중 최 씨는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이 여전히 자신의 가게를 찾아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온라인 쇼핑을 할 줄 모르는 분들, 무거운 물건을 들고 가기 힘든 분들이 최 씨의 단골이었습니다. 최 씨는 깨달았습니다. 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소외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최 씨는 이분들을 위한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전화로 주문을 받아서 집까지 배달해드렸습니다. 가격은 대형마트보다 조금 비쌌지만 어르신들은 기꺼이 최 씨의 가게를 이용했습니다. 물건을 배달하면서 안부도 묻고 필요한 것은 없는지 챙겼습니다. 단순한 장사가 아니라 관계였습니다. 어르신들은 최 씨를 신뢰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은 클릭 몇 번이면 물건이 오지만 최 씨는 마음을 전해주었습니다. 기술이 빠르고 편리할지 몰라도 사람의 온기는 줄 수 없었습니다. 최 씨의 가게는 살아남았고 오히려 단골이 늘어났습니다. 네 번째 비밀입니다. 중장년이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남는 방법은 기술이 소외시키는 사람들을 위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새로운 기술을 쉽게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 인간적인 접촉을 원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이들을 위한 서비스는 앞으로도 계속 필요할 것입니다. 60대 중반의 정 씨는 은퇴 후 무료했습니다. 할 일이 없고 시간만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온라인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는지,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습니다. 용어도 생소했고 개념도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들었습니다. 하나씩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인공지능이 무엇인지, 메타버스가 무엇인지, 암호화폐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완벽하게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대략적인 흐름은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정신은 변했습니다. 젊은이들과 대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손주들이 하는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감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두려움이 줄었습니다. 모르는 것은 두렵지만 조금이라도 알게 되면 대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5번째 비밀입니다. 중장년이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남는 방법은 배움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배울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젊은이들처럼 빠르게 배우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배워나가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배우려는 자세입니다. 지금까지 5가지 비밀을 말씀드렸습니다. 인공지능을 도구로 활용하고 평생 쌓아온 경험을 활용하고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고 기술이 소외시키는 사람들을 위한 일을 하는 것, 배움을